네, 최성민의 히든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도체 헤게모니인데요. 먼저 지난주 말씀해 주셨던 전략부터 되짚어 볼까요? 네, 그 전주 토요일에 말씀드린 전략을 한번 되짚겠습니다. 우리가 복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예, 물론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시장이 안 좋으면 가만히 있으면 50점이라도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50점이 그렇게 큰 점수는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시장이 안 좋긴 안 좋은데 우리가 한번 3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안 좋지만 뭐 사실은 거래량은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어제 또 미사일을 또 쐈죠.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당연히 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뭐 다 아실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중국에 추가 관세까지 부과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3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시 잠시만 복습을 하면요. 3년 전으로 돌아가면 차트를 한번 보시면 2016년 2월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1820포인트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극심한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팽배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는 50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이익 추정치도 5년 내 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나섰고 그다음에 역발상 투자법을 신봉하는 투자자들은 쾌재를 부르면서 이때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랬었죠.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조정폭이 컸는데,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 투자자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달러 표시 코스피 차트를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현재 우리가 보는 그 코스피에 이제 이거는 1820포인트였다가 쭉 한번 올라간 차트를 보여주시는 거고요. 이제 다른 화면을 보여주시면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우리가 보는 코스피의 차트보다 달러로 환산하면 적어도 10% 이상 더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거의 바닥이다. 이 밸류에이션이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 이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밸류에이션이 얼마였냐면 지난 한 수요일, 화요일 정도 되죠. 그때가 12개월 포워드로 향후 12개월 PBR 자산 가치로 봤을 때는 1배 이하인 정도가 아니고 0.78배 정도였습니다. 그 예전부터 예전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와 때는 한 0.83배 정도였으니까요. 그때보다도 훨씬 더 저평가돼 있던 수준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정도의 금융 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와운의 회원들과 유안타증권 고객들은 서서히 밸류가 굉장히 싸고 성장성이 있는 회사들을 전주에 금주죠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인버스는 어떻게 하셨나요? 예,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인버스를 좀 샀다고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그래서 뭐 주초에 팔았고요. 예,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인버스를 매도하셨다면은 이번 주 방향을 그래도 좀 좋게 보시는 건데 그렇다면 이번 주 전략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번 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 표를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코스닥의 신용 잔고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표를 보여주시면 이 박스 안에 그 녹색 줄이 있지 않습니까? 왼쪽 아래,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아래 녹색 줄이 있는데 현초의 가장 낮은 신용 잔고가 4조 5천 정도 됐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450이라고 이제 숫자가 보이시죠? 예, 그때 이제 6조 가까이 육박했다가 이번에 큰 조정으로 그 수준보다 더 내려온 지금은 4.3조 정도 됩니다. 이제 그 위에 박스를 한번 보시면 8월 8일만 해도 3천억의 반대 매매가 나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신용 잔고가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하나는 다른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OECD 중국 선행 지표입니다. 이 중국의 선행 지표는 전월에 98.77에서 98.88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붉은색 줄이 중국입니다. 이 붉은색 선을 보시면 중국의 선행 지표는 완연하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턴어라운드 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조금은 특이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좀 상당히 좀 특이한데
유럽하고 동남아시아로 이제 수출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잘 됐고요. 사실은 그러고 하웨이 이슈가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고 과거에도 그래 왔는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하웨이를 쓰지 않겠다라고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혈맹인 이제 대한민국도 하웨이를 쓰고 있고요. LG텔레콤에서 하웨이를 쓰고 있습니다. 장비를. 결론적으로 중국이 좋아지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쁠 게 없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시장은 이번 주 시장도 트럼프의 입, 그다음에 이제 아베 행동에 따라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보는데 만약 좀 이유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급격한 하락을 보인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저는 당연히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는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다음 주는 중립 이상의 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반도체 헤게모니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반도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뭐 30% 가까이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그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두 개의 반도체 회사입니다. 저저번 주에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저번 주에 제가 일본의 전 관방장관, 국방장관을 만나고 와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한일 간의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오늘의 반도체 분야의 혁명적인 기술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소개할까 합니다. 이 중 이제 국산화를 이룬 세계적인 기술과 관련된 종목도 하나 제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 카카오 친구를 맺으시면 지금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글로 들어오시면 자세한 내용을 또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반도체 하면은 일본과의 마찰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하고는 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제 오늘은 반도체 기술 중 혁명적인 기술과 연관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집중해서 꼭 들으셨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일인가요?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고요. 네.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이제 게재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공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시행령에서 일본은 우리를 이제 수출 상대국 분류책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A에 들어 있었는데 B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된 핵심 소재의 3개 품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거 외에 추가 품목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듣고 양국과의 관계가 조금은 좀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우려를 하실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사실은 완화가 된다면 좋죠. 우린 좋은데 근데 이제 추가 품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전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첫째는 이제 세밀하고 더 효과적으로 이제 타격을 입히기 위한 전략이다. 연구를 좀 더 해보겠다라는 것이고요. 가상 시나리오도 많이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일본은 최소한의 피해를 입으면서 우리한테 이제 최대한의 공격을 하기 위한 피해를 입히기 위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삼성도 이제 TF를 마련해서 내년 1월부터는 무슨 일본으로부터 이제 전혀 수입을 안 하겠다는 뭐 이런 뉴스도 지금 아침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추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마냥 그때그때 문제가 될 만한 품목. 그리고 또 반도체 등 뭐 다른 분야의 가장 엄중한 품목들을 갖다가 어떤 특정한 규칙이나 타이밍에 관계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뭐 추가 품목을 특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정말 애매한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 자유무역주의에 근거한 뭐 WTO의 뭐 이런 국제 법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회피하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포토레지스트가 수입이 되고 뭐 일본 삼성전자 시안 공장에 그 불화수소가 무슨 수출 허가가 났다 이런 뉴스도 나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본의 고위 관료도 말입니다. 일본 포토레지스트가 수출 허가가 한국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 품목이 추가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어젯밤 늦게 이제 그 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에서 이제 아베가 한 얘기 같은데요. 청구권에서 모두 끝난 일이다라고 해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건드리면 한일 정상회담도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이게 뭐 완화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한마디로 문제가 완화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제 그 일본에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 그러다가 또 안 하겠다 그러다가 또 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어투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2차, 3차 규제 시나리오가 거론될 정도로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오히려 추가 품목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시장 컨센서스도 같은 생각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좀 감을 잡고 좀 학습을 좀 해보려면 우리가 목요일을 보고 좀 보아야 됩니다. 목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왜냐하면 목요일이 포토레지스트가 첫 수출 허가가 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소위 한 중등급의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동짐 세미캠이 이제 목요일 날 마이너스 10%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급격한 상승을 오후에 보여준 것을 보면 그게 좀 약간 우리가 공부를 해볼 만하다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브라솥을 만드는 그 솔브레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본 업체가 이제 비견될 수 없을 정도의 고순도의 브라솥을 만드는 것은 뭐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 가능성을 테스트 중일 것으로 봅니다. 이제 솔브레인의 박영수 사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정부의 지원이 파격적이다 이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공정 열 처리 그 장비를 만드는 원익 IPS의 대표이사 이현덕 대표이사라고 있는데 일본 수출 계기로 규제 계기로 정부에서도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경험을 이제 해봤듯이 정부의 지원이 현장까지 이렇게 미치는 경우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미치는 경우가 다소 부족하고 어쩔 때는 좀 뭐 유아무야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번의 경우는 이제 시작점부터가 좀 틀리다고 보고요. 솔브레인의 목요일의 주가를 보면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일본이 수출 허가를 내줬다는 뉴스로 인해서 전일 대비 이제 6%까지 오전에 하락을 했다가 쭉 급등을 했습니다. 빨간 분봉을 보시면요. 지금 분봉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 및 대기업으로부터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의 협력과 지원이 과거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지원은 역대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8월 5일 날 발표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면요. M&A를 할 때도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세액 공제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었거든요. 또한 이제 아시겠지만 7조 8천억 정도의 이제 규모를 정부 주도 R&D 투자에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역대급 지원은 상당히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 그리고 생각보다는 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번 정부의 지원 정말 역대급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날 일본 반도체 관련주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움직임을 좀 보였나요? 예, 그 중요하죠. 이제 그 목요일 또 말씀드리는 건데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일본의 스텔라라는 회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스텔라 케미파라는 회사인데 지난 한 달간 한 20% 하락을 하다가 이거는 이제 5일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이제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기 점 찍힌 부분이 이제 목요일 날의 종가인데요. 목요일 날의 움직임을 보면 지난 20일 동안은 한 20% 하락을 했다가 목요일 날 9% 정도 의미 있게 반등을 했습니다. 아마도 일본에서는 분쟁 이후에 처음으로 수출 허가가 난 이후에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인 날이 이제 목요일입니다. 예.
네, 근데 그러면 수출 허가가 난 목요일 날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뭐 소재 장비들은 장 초반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네네. 그렇다면은 일본 기업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렇게 이제 9%가 올랐는데 이제 이거는 왜 두 회사,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소재 업체도 상승을 했고 우리나라에 있는 소재 업체도 상승을 했느냐, 서로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약간 합리적이지 않냐, 뭐 이런 건데. 네. 이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서로 간의 생각이 좀 틀린 겁니다. 일본은 양국 간의 분쟁 이후에 첫 품목,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가 목요일 날 수출 허가가 났다, 이런 뉴스를 듣고 그러면 이제 우리 모든 케미컬 회사들이, 일본에 있는 회사들이 뭐 이 우리라는 것은 이제 일본이죠. 이제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모든 이제 일본의 케미컬 회사들이, 화학 소재 업체들이 반등을 했고요. 우리는 국산화에 대한 의미를 더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반도체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두 가지를 소개해 주시고 종목도 좀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혁명적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제 소개해 드릴 기술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반도체 분야의 굉장히 혁명적인 기술입니다. EUV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죄송해서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Extreme Ultraviolet인데 이게 극자외선 노광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기술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채널을 또 돌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 기술에 대해서 아시고 조금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시면 수익률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조금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의 성능이 늘어나려면 집적도가 늘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 사진을 좀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진이 굉장히 저장할 게 많아요. 그러면은 반도체의 용량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용량이 10배, 20배 더 늘어나려면 집적도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반도체를 주먹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반도체를 주먹만하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인 건데, 그래서 크기는 똑같은데 10배, 20배 더 저장 공급이 늘리려면 한번 그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렇게 하려면 반도체 회로 패턴을 가장 얇게 그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웨이퍼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제 사각으로 된 게 이제 하나하나의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회로를 그려내야 되는데, 회로를 그리려면 빗을 사용해야 됩니다. 얇게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빗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빗은 너무 두껍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하고요, 이 대만의 TSMC가 양산 중인 7나노, 굉장히 미세 공정화된 그 반도체를 만들려면,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일반 빗으로는 회로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빗이 두꺼워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반도체는 자체가 커지면은 안 되고, 하지만 용량은 좀 부풀려야 하는데 이 장비가 반도체 미세화 공정에 절대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EUV 그 극자외선 장비는 예전에 없었던 장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혁명적인 장비고요. 이 장비가 없으면 미세화 공정은 중단됩니다. 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좀 실망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예, 이 장비는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지 못합니다. 아직은 만들지 못하고 가까운 미래에도 조금은 아직은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럴 만큼 이게 혁명적이고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만들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좀 마음이 그렇긴 한데, 그렇다면 어떤 회사가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네, 이 EUV 장비는 이거 독점하고 있는 회사는 1984년에 필립스하고 ASMI하고 합작한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그래서 설립 이후에 이제 초정밀 렌즈 분야에서, 여러분들 카메라 좋아하시면 칼 자이스라는 이제 그 카메라 렌즈가 있는데, 그 회사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정밀 렌즈 기술을 습득했고요. 그다음에 2000년에 또 관련 회사를 인수했고, 그다음에 2012년에 또 관련 회사를 인수해서, 이 사실은 반도체 회로 그리는 사업을 리소그래피 사업이라고 합니다. 회로를 이제 그리는 사업을요. 극자외선 가지고 그리는데 이 분야를 사실상 천하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근래에 들어와서 한일 간의 분쟁의 이제 이유로 조정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7나노 공정을 조금 이제 딜레이가 될 수뿐이 없죠. 뭐 30일이나 2달이나 3달이라도요. 이제 올해 초부터 보시면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은 하나로 놀라지 마십시오. 네. 하나로 100조 정도 됩니다. 와. 세계 1위의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예. 와, 시총이 100조라니,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회사는 사실 우리나라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네덜란드 회사라니 좀 선뜻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다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아래에 반도체 장비를 만들거나 소재 업체들이 아주 큰 우리나라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두 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장비 업체가 시총을 큰 것을 한번 추려봐도 시총 한 1조 언저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연 제2의 혁명적인 기술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독보적으로 장비 분야에 반도체 장비입니다.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회사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아닙니까? 정부에서 7조 5천억의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좋은 시점입니다. 그러면 연결 주제인 반도체 분야의 혁명적인 기술을 보유한 회사 하나만 네네. 더 설명을 해주세요. 이 기술은 뭐 한국 기업이 양산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할 기술은 어닐링 기술입니다. 조금 또 단어가 어렵죠. 네. 예, 그래서 근데 또 영어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또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혁명적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장비 업체에서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좀 집중을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어닐링이라는 단어가 일단 쉽지는 않은데요. 반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신기술일까요? 이 어닐링이라는 기술은 말입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의 정공정을 안정화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라는 게 이제 규소로 만드는데 이게 규소가 부도체입니다. 규소가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로 이제 웨이퍼를 만들어서 전기가 흐르지 않는데 전기를 흘러야 할 때 흐르고 그다음에 흘러야 할 때 흐르지 않게 하려면 불순물을 일부러 섞어줘야 됩니다. 불순물을 섞어줘야 되는데 이 불순물을 섞지 않으면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 불순물을 섞으면 비로소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합니다. 불순물 주입 시에 발생하는 열과 외부 충격에 의도된 불순물이 제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육사 생도들이 이렇게 행진을 하면 이렇게 딱 줄에 맞춰서 행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불순물들이 제자리에 딱 있어야지 이 7나노미터 공정에 이런 반도체가 제대로 어떤 기계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니면 불량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기술, 레이저 애널링 기술이라는 것은 7나노미터의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16나노미터의 DDR5의 미세 공정에 들어가는 앞으로 전부 다 이렇게 미세화 공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이 회사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 몇몇의 경쟁사는 있긴 하지만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레이저 어닐링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회사인가요? 이게 회사명은 이오 테크닉스입니다. 네. 그래서 레이저 기술의 세계적인 회사이고요. 레이저의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몇 안 되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세 공정 전환에 따른 반드시 채택되어야 될 그런 회사이고요. 대당 가격에는 50억을 육박하고요. 매년 한 뭐 16대에서 20대 정도 이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시스템 반도체의 미세 공정에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적용시켜야 되고 새롭게 적용되는 신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퀀텀 점프가 구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약간 바닥으로 보시고 3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어떤 업체가 시장에 그다음에 기술적, 경제적 해결 논의를 주도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뭐 우리는 국산화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뭐 장비 업체가 상한가 가도 그런 업체가 있긴 하지만요. 그런 회사보다는 경제적 헤게모니, 기술적 헤게모니, 아까 말씀드린 네덜란드의 ASML 같은 회사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 레이저 장비 업체는 EO 테크닉스가 이를 충족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